일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반복해 강조해온 메시지입니다. 그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나오자 의원석에서는 주저없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반응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정책 노선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읽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유지돼 온 군사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는 평화 헌법 중심의 안보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다니엘 카터 박사입니다. 지난 15년간 동북아 안보 구조를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 일본이 보이는 움직임은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일시적인 구호와는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 예산이 실제로 늘어났고 정책 문서에는 반격 능력 보유 같은 표현이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사훈련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이건 연설 한마디가 아니라 예산과 계획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그 영향은 한 나라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계산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지역 질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일본의 정상화일까요? 아니면 동북아시아 긴장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제부터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가 전략은 단순히 두려워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때 정책을 조정합니다. 지금 일본이 마주한 환경을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근해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서태평양과 일본 인근 해역까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만 해협의 긴장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의 상시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대만 문제는 일본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셋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눈에 띄게 고도화됐습니다. 발사 빈도뿐 아니라 사거리와 정확도까지도 개선됐습니다. 넷째, 미국 역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동맹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네 가지 변화를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은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 약 2%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전후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폭의 증액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가 공격할 경우 그 발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입니다. 과거의 일본에게는 금기처럼 여겨졌던 영역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훈련 방식과 작전 계획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사실상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맞추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유지돼 온 헌법 조항을 손볼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훈련과 작전 계획을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맞추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이후 유지돼 온 헌법 조항을 수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구호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정부 내부 보고서와 국회 논의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이 판단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책도 함께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정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동맹 의존 비율을 줄이고 자체 대응 능력을 늘리고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일본의 최근 결정들은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내부에서 판단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국가는 정책도 함께 바뀝니다. 예산이 늘고 계획이 수정되고 제도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본이 바로 그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기존 전제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그 틀을 유지하되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려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전략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나온 공식 발언은 차분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움직임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공개된 화면은 달랐습니다. 전투기 훈련 영상이 이어졌고 해군 기동 장면이 함께 보도됐습니다. 공식 발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단어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끝난 뒤 국영방송에서는 전투기 편대 비행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고 해군 함정이 대형을 맞춰 기동하는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보여준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강한 군사 장면이 반복해서 공개되는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빠르게 늘어났으며 청년 실업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까지 시작됐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몇 년째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긴장이 높아지면 지도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안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 내부 불안이 번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 발언은 차분하게 유지하지만 동시에 군사훈련 장면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전략은 결국 경제력과 내부 안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한 메시지를 내더라도 재정과 사회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이제 미국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명합니다. 아시아에서 한 나라가 압도적인 군사 경제 우위를 갖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방위비를 늘리고 작전 범위를 넓히고 미일 협력을 더 촘촘히 묶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연결해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현대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첨단 장비를 공급하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갖고 있는 능력이 등장합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배터리 기술, 방산 장비의 대량 생산 체계, 대형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 기술. 이건 단순한 산업 성과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동맹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군사 전면에 서지 않더라도 구조 안에서는 점점 더 중요한 위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은 약 140억 달러였습니다. 유럽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신뢰와 운영 능력을 동시에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공급망을 다시 짜는 논의가 진행될 때도 한국은 빠질 수 없는 나라로 언급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능력 때문에 실제로 회의 자료와 공식 발표에서 한국이 핵심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 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한국은 제외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 보고서와 의회 청문회 자료에 한국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동맹이라는 표현을 넘어 한국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이 군사축을 강화하면 한국의 산업기술 축은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전략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여러 동맹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동맹이라는 표현과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 빠질 수 없는 나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강대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쪽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견을 내고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건 말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일본은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은 발언 수위를 높이고 군사훈련 장면을 더 자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더 촘촘히 묶고 역할을 나누는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결정 하나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어느 나라와 더 긴밀히 협력할지, 어떤 기술을 함께 개발할지에 따라 동북아의 힘의 균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군사 확대, 중국의 대응, 미국의 전략 조정이 만나는 지점에 직접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담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얻을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능력, 대형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 기술, 실전 배치가 가능한 방산 생산 체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을 움직이게 만드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실제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산업력과 기술력이 지금은 전략 자산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느냐가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군사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짜리 뉴스가 아닙니다. 예산, 산업, 기술, 동맹 구조가 함께 움직일 때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방향 전환은 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동북아 긴장을 더 높이는 선택일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각이 이 분석을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 동북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조 변화를 차분하게 숫자와 근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